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슈됐던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해드리려 하니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박스 코리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토박스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이 삼성출판사 쪽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스터디 자회사죠. 이 회사의 아기상어 쪽 관련된 제품에 대한 라이센싱을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 기대감이 좀 컸었던 부분의 종목으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삼성출판사가 이제 미국의 유니콘 쪽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하는 걸 보고 가장 그럼 빠르게 상장이 우리 국내 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될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마켓컬리와 이제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됐고,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가고 이제 토박스 코리아는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출판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단기적으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로만 보면 지금 길게 봤을 때는 1,400원과 그리고 1,700원 내에서 이제 계속 박스로 좀 갇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삼성출판사가 갭 떠서 시작을 할 텐데,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는 부분들을 삼성출판사는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거고, 토박스 코리아는 삼성출판사가 이제 추가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앞선 고점인 1,700원과 그리고 1,765원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1,55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 1,600원에서 1,700원 내외. 갭 떠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1,550원을 뭐 메워주는 흐름을 보이고 바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못해도 1,600원에서 700원 유지가 되면 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삼성출판사가 얼마만큼 더 강세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뭐 1,450원, 40원 정도로 보시고, 좀 러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1,300원 후반대도 보셔도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700원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 못해도 이번에 상승은 1,8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1,800원 이상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한 2,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삼성출판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를 잘 보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GV입니다. GV인데, 예전에 이제 동부라이텍이라고 했었던 회사가 이제 중국 쪽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이 찍혀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이 언제 딱 찍혀서 현금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잘 찾아보니까. 추이 자체는 계속 이제 우하향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 못해도 280원에서 300원대에서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하락보다는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의 해소, 실마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 제일 빠른 부분은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겠죠. 앞선 거래량들이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위 고점 부근에서 쌓여진 부분이라 1차적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350원에서 4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유지가 되면 제일 나이스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에 대한 라인은 300원에서 290원, 마지노선은 300원, 짧게 봤을 때는 한 317원, 8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만약에 유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280원 이하로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 보시면 이번 반등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못해도 3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4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 이제 100억 정도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해소가 되면 단기적으로 뭐 500원, 600원까지 상승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 이 종목 회사가 시가총액 자체가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289억이라 1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증자를 하는 부분들이라 모멘텀은 될 수 있다. 그럼 모멘텀이 되면 뭐 5, 600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다날인데요. 다날은 다들 최근에 만약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었죠. 동사가 상장을 해놓은 코인인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뭐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피자도 시켜 먹고 뭐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동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마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상장을 한 업체고,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붙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와서 장 초반에는 4%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8%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3%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고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부분이라 완전하게 또 이 부분이 하락으로 좀 전환된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흔히 말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을 이렇게 더 실려서 상한가를 또 간 흐름이라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짜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짧게 보면, 길게 보면 한 8,000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그대로 좀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못해도 짧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라고 해도 못해도 한 8,700원 6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0원을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해주면서 뭐 월요일날 빠른 반등으로 한 10,000원 정도를
되돌리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근데 월봉상 보셔도 이제 특별하게 앞선 고점이 남아있었던 고점이 2009년과 2010년입니다. 그때가 1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원과 11,000원의 물량만 좀 잘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완전 전고점에 대한 갱신 흐름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 흐름이라 10,000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왜 그러냐면 10,000원에서 11,000원에 대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10,000원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11,000원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못해도 한 12,000원 이상은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완전하게 뭐 끝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1차적인 상승과 조정이 나왔고 2차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는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제일 중요한 그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쿠팡도 그렇고요,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동사도 인터파크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들보다 인지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뭔가가 없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적이 나름 이제 보복적 소비를 통해서 조금씩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더 빠른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또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또 천지 차이죠. 그리고 매출 자체가 엄청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조 4천억인데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1% 정도밖에 이익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진 않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쿠팡, 마켓컬리 뭐 이런 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역시 동사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PBR도 1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보복적 소비와 더불어서 이 온라인 마켓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와 지금 이마트도 반 쿠팡 쪽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반 쿠팡 쪽에 대한 이제 연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동사도 뭐 카카오나 뭐 다른 쪽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좀 길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더라도 나름 좀 선방을 하고, 거기에 보복적 소비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실적만 붙는다라고 하면 뭐 완전히 뭐 땡큐죠. 예전에는 인터파크 홀딩스 두 개가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배가 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긴 하지만, 뭐 4,500원에서 5,500원 박스권 흐름이긴 하지만, 못해도 다시 5,000원, 500원을 잡으면 뭐 이번에는 6,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봤을 때 역시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 뭐 15,000원도 갔었던 종목이라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는 흐름이라 못해도 뭐 6,000원 정도만 잘 유지를 해주면 뭐 7, 8,000원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좀 많은 게 좀 흠이긴 한데 뭐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대주주가 거의 한 28%, 한 33%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제 합병하기 전에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병하고 나서 8,100만 주로 주식수도 늘어나서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또 적은 건 아니네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